저희가 이제 S21 도쿄 올림픽 버전은 일본에서 샀어요. 그 이전도 다 갤럭시 일본에서만 샀거든요. S24를 이제 이거 2년 전에 한국에서 산 거예요. 한국에서 산 갤럭시를 일본에서 쓰면은 불편한 점이 많아요. 아니 우선 그게 뭐 갤럭시가 다 갤럭시지 뭐 달라? 다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갤럭시 S26을 사려간 이야기라는 내용인데 예. 요 최근에 발표 나왔죠. 예, 샘숭의 새로운 스마트폰 갤럭시 S26 뭐야 광고야? 광고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 광고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여러분 그렇죠. 이 갤럭시만 내돈내산으로 주구장창 이렇게 산 이 빡가네가 하는 이야기. 카메라 위치를 보면 아이폰 아니네 라는 거 바로 그렇죠. 알 수 있죠. 역사가 느껴지죠. 예. 예, 이래가지고 참고로 이거 갤럭시 S21 도쿄올림픽 한정판입니다. 한국에 안 파는 거예요. 샀어요. 예. 예. 저희가 쓰고 있는 폰이 이제 예전에 한국에서 산 갤럭시 S24 플러스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에서 좀 쓰기 좀 불편한 부분이 사실은 좀 있어요. 예, 한국 폰이 일본 쓰기 힘든 거.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일본에서 좀 새롭게 좀 폰을 좀 사자. 이래가지고 고민하는 찰나에 이제 최근에 발표를 해가지고 예.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이미 예약을 넣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이 갤럭시 얘기하는 거 와중에 한국이랑 좀 가격 차이. 일본에서 어느 정도로 갤럭시가 인기인지. 일본에서 갤럭시를 좀 저렴하게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네. 어떻게 팔고 있는지 일본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새롭게 선보이는 갤럭시 S26 울트라, 갤럭시 AI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지난 수요일 새벽이죠. 예. 예. 이게 새벽에 이제 유튜브에서 그 삼성 언팩 방송 하더라고요. 새벽 3시인가. 다 봤습니다, 우리. 예, 저희 다 봤습니다. 바깥에는 이 갤럭시가 상당히 역사가 길어요. 저희가 일본에서. 예. 저희가 처음 산 갤럭시가 이제 갤럭시 노트 3. 그리고 노트 3 쓰다가 S6 엣지. 이거 쓰다가 S8. 쓰다가 S10. 그리고 S20 울트라. 이건 이제 방송용, 이제 촬영용으로 제가 산 겁니다. 예. 그리고 한국 폰으로는 제가 이제 과거에 갤럭시 A7, A 시리즈 써본 거예요. 그리고 갤럭시 S21, 도쿄 올림픽 한정판 버전.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폰이 갤럭시 S24 플러스입니다. 이거 진짜 강남까지 사러 갔네요. 그렇죠. 강남 그 삼성 스토어에서 산 겁니다. 예. 참고로 이제 박간의 유튜브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 유튜브 매주 그 방송 스케줄, 생방송 스케줄을 게시물을 올리거든요. 예. 이 올리는 이 사진 이거 S24로 찍은 겁니다. 다 갤럭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공지에 올린 사진은 다 갤럭시로 찍은 거예요. 이거 뭐 삼성이 이거 돈 받고 찍나요? 아닙니다. 왜 쓰는 폰이 갤럭시니까. 예. 왜 이렇게 어필을 하냐면 샘son 선생님들 좀 봐주세요 그거죠. 그렇죠. 우리도 샌프란시스코 한번 가고 싶어요. 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말이죠. 이번 새벽 3시에 방송을 보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 갔더라고요. 그 보면서 주미코랑 우리도 언젠간 우리 돈으로 말고 남의 돈으로 샌프란시스코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냐? 평소에 어필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갤럭시를 쓰고 있는, 예, 그리고 유튜브에도 매주 올리는 사진도 갤럭시로 촬영해서 쓰고 있는 예. 이 박한의 채널이 이번에도 그렇죠. 갤럭시 S26을 사러 일본에서 좀 있잖아요. 보러 갔었습니다. 예. 그 당장에 한국어로 번역 이렇게 이제 일본 산케이 신문이네요. 일본에서는 이제 여러분 갤럭시가 새로 나오면 이렇게 뉴스 보도가 많이 뜹니다. 예. 그래서 이제 S26이 발표가 됐다. 그리고 일본은 언제? 3월 12일에 발매다. 한국은 3월 11일 발매인데 일본은 그 다음 날인 3월 12일부터 발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사전 예약은 이미 받아주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미 예약을 걸어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갤럭시가 뉴스 나오는 것도 옛날이랑 많이 위상이 달라졌어요. 갤럭시가. 예. 이게 작년 11월 달에 나온 일본 내 스마트폰 출하 점유율 구글이 2등, 삼성이 3등, 1등은 누구? 아이폰, 애플입니다. 애플이 이제 뭡니까? 43.7%. 그 다음에 구글이 16.4, 그 다음에 삼성이 11.8, 샤프가 8.5, 후지츠 7%인데 이게 이제 그 어르신 효도용 스마트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쉐어도 들어가다 보니까 일본 메이커가 어느 정도 쉐어가 좀 나옵니다. 나머지 이제 중국 여러 가지 제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 항상 2등, 3등 왔다 갔다 버립니다. 요 최근에는. 예. 그리고 아니 우선 구글이 왜 이렇게 삼성보다 높아요라고 느끼잖아요. 이건 좀 이제 일본이랑 한국 차이인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거 안 팔죠. 구글 픽셀 시리즈. 한국에서는 안드로이드 대장은 당연히 갤럭시라고 느끼는데 일본에서는 좀
안드로이드의 원조가 구글이다 보니까 이 구글이 이미지적으로 좀 꽤 최근에 많이 팔리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갤럭시보다 좀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는 분들이 있네요. 그렇죠. 할인도 좀 많이 큰 편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제 갤럭시도 쉐어 이제 3등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이제 이렇게 신제품이 발매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 당장에 삼성 일본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3월 12일 아침까지 예약 기념 캠페인을 실시 중이다. 이 삼성 공식 캠페인은 뭐냐면은 캐시백입니다. 캐시백. 울트라랑 플러스는 10,000엔 캐시백 해주는데 그냥은 5,000엔 캐시백. 그러니까 예. 할인해준다는 거예요, 좀. 예. 근데 갤럭시가 한국보다는 여러분 가격이 비쌉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에서 뭐 울트라 뭐 자급제 예를 들어서 뭐 170만 원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반 갤럭시 120만 원대부터 시작하고 하잖아요. 어머. 근데 이제 일본은 일반이 13만 6천엔, 그 다음에 울트라는 여러분 나오죠. 21만 엔부터 시작입니다. 그래, 환율 생각하면 그냥 S26이면 비슷한 그렇죠. 똑같은 수준인데 울트라가 좀 차이가 나네요. 예, 울트라가 좀 일본이 많이 비쌉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의 가격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싸게 판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궁금하잖아. 이번 작품이 어떤지. 저희가 이제 25를 안 쓰고 24이 때문에 예. 이번 좀 바꾸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그렇죠. 일본 삼성 재팬의 뉴스룸 기간 한정으로 갤럭시 팝업 스튜디오를 개최한다. 일본의 요도바시 카메라라고 가정 양판점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거기서 이제 기간 한정으로 팝업 스토어를 개최를 한대요. 요도바시 카메라 아키하바라. 당연히 아키하바라는 있죠. 요도바시 카메라 우메다. 여기가 오사카입니다. 예. 그러니까 도쿄, 오사카는 당연하지. 그 다음에 요코하마. 그런데 요도바시 카메라 삿포로. 어머나. 그렇죠. 저희가 사는 동네 이 삿포로에 이거 온다 이래가지고 26일부터잖아요. 예. 26일에 갔습니다. 당일에 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가니까 진짜 이렇게 샘숭 이래가지고 이 코너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바깥에 우상 실제로 가는 이 인증샷 그리고 요런 식으로 있잖아요. 갤럭시 S26 플러스 그다음에 울트라까지 마음대로 만져보세요. 한국 분들 모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플러스는 진짜 그 일본에서는 못 샀어요. 그렇죠. 안 팔았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호 하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직원이 쓰고 와요. 막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이번 직원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저도 갤럭시를 계속 쓰고 있는 사람이고 이번 S26 우리 솔까말 울트라 말고는 그렇게 바뀐 거 없어요. 이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와가지고 역대급입니다. 이번 S 시리즈 역대급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고객님 만져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일본어로 얘기한 거 일본 친구가. 그렇죠. 20대 중반 친구인데 나는 자네가 스마트폰 만지기 전부터 갤럭시 쓴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이러면 또 뭡니까? 아저씨 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소데스까? 허허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리액션도 해주면서 있잖아. 예, 들었습니다. 진짜 판매원분이 기가 막힙니다라고 설명해 주셨네요. 역대급입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크기 비교도 한번 해보면서 S26 울트라랑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24 플러스 이래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이게 울트라가 이게 저게 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울트라가 옛날에 좀 각진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점점 울트라도 동글동글한 이미지 있잖아. 코너가. 그래서 이제 일반 이 갤럭시가 좀 커진 버전? 그게 약간 울트라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울트라를 안 쓴 이유가 조금 크고 무거워서 그렇죠. 안 썼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위화감을 못 느꼈네요. 그렇죠. 24 플러스 쓰고 있는데 좀 이제 크기만 좀 있잖아. 지금 쓰고 있는 폰에 비해서 좀 크기만 커진 것 같아가지고 울트라 나쁘지 않네. 거기다가 또 이제 그 들면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 프라이버시 기능 있잖아. 예. 해봤어요. 주미코랑 이제 서가지고 여기 주미코 이 각도는 보인다. 야, 안 보인다. 보인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했는데 솔직히 저희가 그렇게까지 막 밖에 돌아다니면서 남한테 보이면 좀 그거 하는 건 잘 없거든요. 예. 그래도 그 판매원분 보고 있으니까 우리 오라고 반응 그렇죠. 좀 크게. 그러니까 엄청 좋아하더라. 와,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근데 이게 화면 전체 가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알람 오는 것도 가려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알람만 또 보여주는 거야 또 그래서. 오. 야, 스고 이래가지고 있잖아. 내가 이제 일본 안내원에게 한국 사람이 스고이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와, 괜찮네 이러면서 한번 봐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이 이제 막 기분이 좋은지 그러면 이제
통신사 직원도 이제 한번 불러드릴까요?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갤럭시를 이제 좀 마케팅을 일본 세게 하는 게 그 소프트뱅크거든요. 그래서 소프트뱅크 이제 직원 불러준다 이래가지고 저 앉아 계세요 이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번에 이런 요금 상품이 있어가지고 이래서 설명 한 30분 듣고 왔습니다. 제가 잡혀가지고. 예. 예. 확실히 갤럭시가 옛날에는 한국에서 발표하고 한두 달 있다가 일본 발표하고 그랬는데 요 최근부터는 거의 시간차가 안 나요. 일본이랑 한국이랑. 이번에는 넌 싫어. 그러니까 거의 동시죠. 한국이 3월 11일, 일본이 3월 12일이니까 역대급으로 일본에서 빨리 내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S21 도쿄 올림픽 버전은 일본에서 샀어요. 그 이전도 다 갤럭시 일본에서만 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S24를 이제 이거 2년 전에 한국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산 갤럭시랑 한국에서 산 갤럭시를 둘 다 써본 거지. 근데 한국에서 산 갤럭시를 일본에서 쓰면은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걸 모르고 사버려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요 2년간 좀 불편했습니다. 아니 우선 그게 뭐 갤럭시가 다 갤럭시지 뭐 달라?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제일 큰 게 이거죠. 이 NFC 기능입니다. 그 안에 있잖아. 그 애플페이 같은 거, 구글페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삑 하는 그거 대충 그런 종류라 보시면 되는데 이거 할 수는 있네. 삥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한 것도. 여러분도 스마트폰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여러분 이 소니가 개발한 펠리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똑같이 비접촉 결제 NFC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NFC가 여러분 종류가 타입 A, 타입 B, 펠리카, 타입 F가 있어요. 호. 한국에서 갤럭시를 사면은 이 타입 A, B는 괜찮아요. 근데 타입 F를 빼놔요. 한국에서는 안 쓰니까. 근데 일본은 이 타입 F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안 되는 기능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지하철 탈 때 삑 하는 이 스이카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카드가 펠리카 기능을 씁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 사온 갤럭시는 삑이 안 돼요. 일본에서 지하철 탈 때. 그러다 보니까 생활에 좀 불편함이 생기죠. 아니 오상 뭐 그 삿포로 그 곰 나오는 동네 살면서 지하철 탈 일 뭐 있다고? 사실 별로 없죠. 도쿄 갈 때면 그렇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 해외에서 사온 갤럭시는 본인 인증하기에 좀 힘든 거예요. 막아두는 게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 일본에 여러분 마이넘버 카드가 있습니다. 일본판 주민등록증. 예. 이 안에 IC 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넘버 카드를 예를 들어 일본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뭐 행정 처리할 때 스마트폰에 카드를 딱 얹어가지고 삐빅 이러면은 본인 맞으시네요. 라고 해서 이거 인식을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 요즘 그렇게 인정합니다. 예. 근데 이게 마이넘버 카드에 대응한 NFC 스마트폰 기기. 예. 박간영 오상이 쓰는 휴대폰이 지금 S24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자, 봅시다. S24, S24 울트라. 플러스 없어요. 신기하죠? 왜 플러스가 없을까? 얘는 일본에서 안 팔았으니까. 맞아요. 안 팔면은 대응이 안 돼요. 여기 있는 이 갤럭시 S24 울트라 이것도 일본에서 삼성이 옆에 있는 이 번호 있잖아요. 이 시리얼 넘버를 달고 삼성전자 재팬이 발매를 했으니까 그 휴대폰은 믿을 수가 있네. 일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을 읽게 해줄 게가 돼요. 근데 이건 한국에서 사온 폰이잖아. 똑같은 갤럭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얘는 일본 입장에서 못 믿는 검증이 안 된 갤럭시야. 그러니까 얘는 이런 기능을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때 갤럭시 말고 우리 집에 있는 아이폰 들고 와가지고 그렇죠. 인증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전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예. 갤럭시는 지역마다 기능을 빼놨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안드로이드, 갤럭시만 이 얘기인데 한국 분들이 이거 많이 안 쓰십니다. 일본은 이거 전원 메모 앱이라 이래가지고 남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뚜루루. 그러면은 내가 전화를 안 받더라도 자동으로 휴대폰이 자동응답 뚜둑 이래가지고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삐 소리가 나면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삐 이래가지고 있잖아. 자동응답으로 자체 녹음되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번호가 계속 떠있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가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만 놔둘 수도 있고 하는 이 기능이 일본에서는 이제 전원 메모라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일본은 뭐 휴대폰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좀 오래됐으니까 없으면 뭔가 불편해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전화를 걸었을 때는 이 기회에 연결이 돼요. 이건 일본에서 판매되는 안드로이드 폰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사온 갤럭시는 이 기능이 없어요.
없어. 없습니다. 왜냐면 한국 분들 안 쓰잖아요. 한국은 안 쓰죠. 그리고 이게 규제가 다르답니다. 나라마다. 맞아 맞아. 흔히 말하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규제 때문에 대한민국 갤럭시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일본 갤럭시입니다. 전원 메모의 사용법을 가르쳐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보시면 따라해보세요. 휴대폰에 통화 앱에 들어갑니다. 통화 앱. 예. 통화 앱, 전화 옆에 여기 점 3개 있잖아요. 요거 클릭. 그리고 나서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예. 설정 딱 들어가셔서 안에 전원 메모 설정이라는 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도 일본에만 있는 갤럭시 기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 문화의 기인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택배 회사가 나한테 전화를 와요. 그럼 택배 회사 아저씨들 일본에서는 의외적으로 전화하면은 몇 번 하면 이제 소리 세부로 연결되오니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이게 늘 뜨다 보니까 아저씨들이 이제 몇 등 배달 왔는데요. 여기 놔두고 갈게요. 이러면서 음성을 남기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근데 우리 집은 이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택배 아저씨가 계속 전화를 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면은 그냥 문자 보내면 편하지 않나요? 일본은 이게 옛날부터 있는 문화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자 보내는 게 아니라 전화하면 빠르다 문화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 세모로 연결되는 기능이 없고, 그리고 뭡니까? 아까 이거 교통카드 안 되고 일본의 주민등록증이 안 되다 보니까 행정, 교통, 평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본에서 사자. 그래서 일본에서 갤럭시를 예약하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는 시무풀이 그냥 폰을 사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심플이 살려갔는데 아까 이거 있잖아요. 가격. 아이고야. 울트라가 한국보다 이렇게 비싸? 여기서 할인 10,000엔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진짜 고민했었습니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 그렇죠. 제가 아까 이 일본의 여러분 이 소프트뱅크가 여러 가지로 갤럭시를 팔아먹으려고 판촉을 많이 합니다. 돈 신사가 이 S26은 어떻게 소프트뱅크가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했을까? 2년간 22,024엔. 깜짝 놀랐습니다. 새롭게 나온 그렇죠. S26이 이렇게 된다고? 그렇죠. 상당히 공격적이죠, 마케팅. 그렇죠. 26뿐만인가? 아니죠. 26 플러스. 얘는 2년간 31,960엔. 자, 그럼 울트라는 어떨까? 2년간 41,920엔. 그러니까 2년 동안 울트라를 새 걸 빌려가지고 한 40만원 주고 다시 이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폰을 사려고 하면 200만원 훨씬 넘게 그렇죠. 200만원 넘게 줘야죠. 살려면은. 살려면. 예. 근데 2년간 빌려 쓰는 거 이제 40만원이니까 1년에 한 20만원 이제 쓴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게 약간 어떤 사람들은 오상 그냥 울트라 사가지고 그 2년 후에 팔아버리면은 차라리 이것보다 돈 더 적게 먹는 거 아니에요? 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네. 예. 근데 여러분 일본은 갤럭시가 중고가 그렇게까지 안 비쌉니다. 약 30% 이상 다운이 됩니다. 이게 금방 1년 만에.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아이폰보다 가격이 안 나와요. 갤럭시가 무조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고로 팔아버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중고로 판 적이 없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오상 일본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갤럭시 많이 사겠네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왜냐? 일본은 기승전 아이폰이잖아요. 아이폰 17, 2년 사용 후 반납. 똑같이 갤럭시랑 22,000엔. 선택할 수 있네요. 그렇죠. 아이폰 17이요? S26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이라면 뭐 쓸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함정 카드가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래서 그런지 아이폰이랑 경쟁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공격적으로 해주시죠. 전신사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추가로. 예를 들어서 있잖아. S26 울트라를 2년 빌렸다 쓰면은 40만 원이야. 근데 이거면 아까 말했지만 그래도 좀 빌려 쓰는데 40만 원은 좀. 그런 당신. 이거 삼성 공식 홈페이지. 소프트뱅크 캠페인이 있어요. 자, 일단은 이번에 우짜등동 갤럭시 시리즈 구입하신 분들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만엔 캐시백. 일단 10만 원 할인.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아니죠. 일본 사람들 뭐 좋아합니까? 뽑기 좋아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그 뽑기 해가지고
등수에 따라 가지고 최대 35,000엔까지 포인트 캐시백. 그러니까 합치면은 최대 45,000엔 캐시백이 들어가요. 45,000엔 캐시백? 그러면은 여기서 45,000엔을 빼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짜 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캠페인으로 판촉을 합니다. 이거 근데 35,000엔 그거 담정하는 사람 몇 명 있겠어? 그렇죠. 라고 느끼잖아. 그래서 저희도 돌려봤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예약을 했거든요. 돌리면 1, 2, 3등밖에 없어요. 나오는 결과가. 박간이는 몇 등이 나왔을까? 3등 나왔습니다. 그래도 8,000엔. 그러니까 누구나 8,000엔 받을 수 있다. 누구나 8,000엔은 기본으로 깔아두고 가는 거예요. 예. 예. 아까 말한 여기서 8,000엔 플러스 이거 10,000엔 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18,000엔 여기서 찍히는 겁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약 23,000엔이네요. 그러니까 2년간 울트라를 우리한테 20만 원에 빌리는 거. 예. 예,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생님들? 예. 갤럭시 S26 울트라를 2년 빌리는데 20만 원. 일본에서 새로 사면은 200만 원 이상. 당신의 선택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내 걸로 살려고 하면 한국이 저렴해요. 한국 훨씬 쌉니다, 일본보다. 근데 빌렸으면 일본이 저렴해요. 그건 어디까지나 통신사 판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프트뱅크가 상당히 좀 다른 통신사보다 훨씬 더 세게 일본에서 이렇게 갤럭시 판촉을 좀 세게 하고 있어가지고 당장에 저희가 보러 간 것도 소프트뱅크였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저희도 이번에 정말 처음이죠. 그러니까 20 울트라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예, 갤럭시 S26 울트라를 한번 써볼까라고 좀 생각 중이네요. 예, 오늘 내용 여러분들의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일본에서 갤럭시가 과거에 공짜 폰 같은 판촉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갤럭시가 나오고 한 반년 아니면 1년 지금으로 치면 예를 들어 S25 정도 됐을 때 얘 이제 판촉으로 이제 재고 좀 떨이 할 겸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휴대폰이 나오기도 전에 그냥 2년 동안 공짜 이런 식으로 이제 판촉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거기다가 한국이랑 거의 발매 시기가 동일하게. 그래서 상당히 좀 쉐어 일본 내에서 어쨌든 사람들에게 갤럭시 맛봐3 이런 거 있잖아. 일단은 쓰게 만들어야 된다. 쓰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도망 못 가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저 중간에 반납이 안 돼요. 무조건 2년 동안 갤럭시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예. 번호 이동은 돼요. 다른 통신사로 도망을 칠 수 있는데 그 기계는 무조건 2년 후에 정해진 기간에 반납을 해야 되는 룰이 있어요. 예, 무조건. 그러니까 빨리 반납도 안 되고 늦게 반납하면 돈을 더 내야 돼. 그러니까 신경 쓰이지. 우리 집에 저번에 받아놨던 이 갤럭시 어디 갔어 이런 거 있잖아. 이걸 2년 동안 신경 써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게 마케팅이지. 삼성 입장에서는 싸 보이지? 너는 2년 동안 갤럭시를 잊을 수가 없을 거다. 있는 순간에 너는 큰일 날 거야 이런 식으로 있잖아. 저게 여러분들은 그리고 엄청나게 이득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저게 다 뭐 어쨌건 통신사 입장에서 왜 저게 가능하냐면은 저 모든 스마트폰이 아이폰도 갤럭시도 둘 다 256기가밖에 안 돼요. 작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딜레마를 남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진짜 그 바꾸게 된다면 지금 휴대폰에 있는 그 사진이라든지 다 이동시켜야 돼. 그러니까 통신사가 왜 저런 식으로 짬 처리시키는지 알겠죠. 통신사 입장에서 256기가를 돈 주고 팔기엔 좀 빡셔요. 그러니까 어차피 물건은 받아야 되잖아, 삼성한테. 아이폰도 마찬가지, 애플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짬 때리지? 그냥 이렇게 짬 때리자예요. 그러니까 256기가에 한해서 저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의 뭡니까? 그런 이제 통신사에 이제 짱구 굴리는 거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말한 쿠폰이랑 먹여가지고 2년간 빌려 쓰는 게 낫다. 라는 사람도 꽤 생긴다는 거죠.